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선이 되면 어떤 현안부터 가장 먼저 챙길지 이규설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김상원, 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에선 두 명이 맞붙습니다. 단출해 보이지만 두 후보 모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김상원 후보는 유성찬 후보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상휘 후보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9명이 나선 공천에서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출정식을 보면 두 사람의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는 포항시청 광장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나무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포항의 봉화마을 같은 곳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5월 30일에 와서 식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는 출정식을 고향인 연일시장에서 가진 뒤 수해를 입은 대송면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정치의 이념, 잘못된 정치의 혜택,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김상원 후보는 대2 효곡 선거구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된 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지병으로 별세한 허대만 전 위원장을 이어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생부터 살릴 수 있는 공약 중에 지방아기 기본소득제라고 지방에서 태어난 아기, 다시 말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부터 매월 50만 원씩 20세까지 지급하는 지방아기 기본소득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소멸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후보는 국회 보좌관, 이명박 정부 시절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부두 노동자에서 시작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흙수조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남구 울릉 지역은 철강공업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후도시로 여기에 환경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피해를 봐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 환경 문제부터 먼저 제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MBC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가 27.7%,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59.2%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텃밭 포항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독주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가 견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울진군 북면 두천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 초기에 초속 8m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헬기 2대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포항 세무서의 세수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세무서의 세수는 804억 원에 그쳐 전년 95위에서 38계단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스코홀딩스의 2022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6.7%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14%가량 늘어난 1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도 살펴봅니다.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현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약속했고 정치 신인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패기로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경북 안에서도 고령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입니다. 이 지역의 올해 2월 말 기준 평균 연령은 56.4세로 전국 253개 선거구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보수적인 노년층의 표심 잡기가 핵심입니다. 울진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지난 영주 봉화 선거구에서도 베어링 국가산단, 양수발전소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며 의성청송 영덕 울진에서도 현역의 노련함을 발휘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을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 삼아서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박 후보는 의성 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이끌고 교통 접근성을 확대해 청송을 체류형 관광지로, 영덕을 동해안 최대 수산물 거점 단지로, 울진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송 출신이자 영덕에서 수산업과 카페 자영업을 하는 정치 신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청년의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지역은 소멸되고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나서서 심 후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허브센터 설치, 청송의 국가첨단 방위산업단지 유치를, 그리고 영덕과 울진의 다목적 항만개발,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와 고령 친화형 특구 지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힘있는 현역과 30대 정치 신인, 60대 이상 그레이 파워가 압도적인 의성청송 영덕 울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는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제25대 회장으로 나주영 제일테크노스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포항 상인은 또 강재호 한중 대표이사, 정창식 포스코 전무, 주지홍 명재산업 대표이사, 이재한 국기건설 대표이사를 부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나주영 신임 포항상위 회장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포항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일자리 33,200개 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세부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바이오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우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 고용 지원 인프라를 통해 민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고용 지표 자료를 보면 포항 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59.2%, 실업률은 0.5%포인트 감소한 2.6%로 나타났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일주일 연기했던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가 오늘 개막해 3일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돌담길을 따라 마술 등 공연과 야간 벚꽃 라이트쇼, 채식 체험과 벚꽃 마켓 등이 이어집니다. 경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 대해 모든 방향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울진군은 경북도 소방본부, 부산국토청과 119 산불특수대응단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진읍 고성리 일대에 119 산불특수대응단 부지를 확보해 2026년까지 준공하고 상호 신속한 행정 절차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19 산불특수대응단은 청사가 건립되면 6팀, 62명의 인력과 초대형 헬기를 배치해 경상북도와 동해안 일대 산불 진화에 투입됩니다. 올해의 벼 재배 면적은 70만 헥타르 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쌀 관측을 통해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이 69만 4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 14,000여 헥타르 감소하고 쌀 생산량도 2.9%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